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린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게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기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불리는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구조 깊숙이 박혀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가리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상은 우리처럼 안정적이거나 내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마치 거울의 집과 같습니다. 오로지 타인의 시선과 반응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칭찬, 감탄, 관심, 심지어는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모두 그들의 자아를 지탱하는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그 감정적 공급을 예고 없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유치한 게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단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종류의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분노, 당신의 논쟁, 당신의 감정적인 호소는 당신의 칭찬만큼이나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이는 반응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과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이 그 공급을 끊어낼 때, 즉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관계를 끊어낼 때, 당신은 그들의 연약한 자아라는 엔진에 공급되던 연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심리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런 행동을 침착한 경계 설정이나 성숙한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잘 발달된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단서와 신호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그 신호들을 제거해버리면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외면해온 내면의 공허와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섰을 때 기이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때 나르시시스트가 소용돌이치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모욕을 당해서도
비판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먹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자아기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욕보다도 무관심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욕은 반박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과 분리, 무관심은 싸울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부재 그 자체입니다.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명확한 목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그들을 벌주거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에 따라 놀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철학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다시 뛰어들어 논쟁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관계에 엮이는 매 순간 당신은 그들의 규칙에 따라 그들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 즉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하고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증거를 정확히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이 도발할 때 당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감정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냉정함이 아니라 강인함이라는 것을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인함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라는 환상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평생 전략은 자신의 취약성이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공급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사실상 그들이 그 취약성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대한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지탱하는 비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분노하거나 애원하거나 조종할지라도 진짜 싸움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자기 자신과의 대면인 것이죠. 이러한 철회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거미줄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발악인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선을 지킬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 자체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거나 대중 앞에서 그들을 폭로하거나 마지막 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연극에서 하나의 등장인물이 되기를 멈춤으로써 그들을 이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 극장에서 소품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이미지를 비춰줄 타인이 없다면 자신에게는 안정된 정체성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한 수는 대결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걸어나가는 것은 그들의 힘이 결코 내재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항상 당신의 관심에서 빌려온 것이었음을 그들과 당신 자신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관심을 되찾는 순간 그들은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지독히도 외로워집니다.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힘의 행사는 요란한 작별 인사 없이 그저 조용히 걸어나와 침묵이 모든 일을 하게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경계 설정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힘의 역학을 완전히 재편하는 깊고 원칙적인 종류의 경계 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르시시스트에게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경계는 그들의 근본적인 약점, 즉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없는 무능력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경계의 침해자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심리적, 때로는 물리적인 선을 넘나듭니다. 이는 반드시 그들이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 자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확고하고 협상 불가능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그들이 참을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별개로 존재한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자신의 본질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제력 부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효과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격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차분하고 확고한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로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다시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그들이 쉽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진실을 담아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깊은 개인적 신념의 자리에서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규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조종과 연기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대 관계에서 진정한 경계가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친절함으로 회피를 평화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계는 수능적이지도 회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나르시시스트 양쪽의 불편함을 견뎌낼 것을 요구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확고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도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심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반발이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강력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얽힘의 역학에서 개별화의 역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 즉 개별화는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왜곡을 가능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역학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강화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에 대한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경계 설정은 궁극적으로 인내의 행위이지 순간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그 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화적인 자세나 자기의심에서 벗어나 자기 존중의 자세로 나아가는 당신 자신의 패턴을 재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수가 감정적 공급의 철회였다면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경계의 확립입니다. 이 둘은 함께 당신의 심리적 전략의 척추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연료를 굶주리게 하고 침략에 대비하여 자신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통제의 순환을 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면에서부터 굳건히 지켜지는 경계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계략을 꾸미고 애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당신의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 번째 열쇠는 아마도 가장 심리적으로 미묘한 것인데 나르시시스트의 권력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버튼을 누르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야기를 왜곡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계속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통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게 중심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중독이 관심이나 칭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절망적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심리학자들이 전략적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함으로써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잔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미끼에 대한 보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미묘하게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가장한 비난, 대중 앞에서 주는 작은 굴욕,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진실이 섞인 비난. 그들은 물에 낚싯줄을 던지고 당신이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반격하고 설명하고 애원합니다. 이 모든 반응들은 이해할 만하지만 모두 낚싯바늘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하는 프레임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이 물기를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말을 인지하고 어쩌면 희미한 미소를 짓지만 감정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기에 흥분하지도 자기 의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분리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의미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방의 도발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의 취약성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여전히 불확실한 곳, 여전히 승인을 구하는 곳, 여전히 혼자 서기를 두려워하는 곳에서만 당신을 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훈련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균형을 아무리 교묘하게 무너뜨리려 해도 당신 자신의 자아 감각에 닻을 내리고 머무르기로 하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이 선을 지킬 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기 시작하는가입니다. 그들은 놀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발한 다음 감정적 여파를 먹고 사는 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할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낚이지 않은 채로 있을 때, 그들은 종종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하게 행동하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악화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역학으로 그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 참여 거부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략의 공허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의 조종이 더 이상 원하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은 쉽게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거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현실을 비춰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꾸준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칠 필요가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당신이 비참여의 기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역학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얽매이게 하는 반응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혼란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그들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곡에 맞춰 춤추기를 멈출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중심에 차분히 서 있을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개임이 그 모든 소음과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일관되게 그들의 행동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부정, 투사, 그리고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이야기 재구성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는 노출입니다. 반드시 대중적인 노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을 되비춰주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심리적 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저는 대면하거나 비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또는 나를 조종하고 있어라고 정면으로 맞선다면 그들은 거의 항상 부인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결은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결을 예고하여 당신을 비합리적이거나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격앙 없이 차분하게 그들의 행동을 비춰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쉽게 피할 수 없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습관적으로 대화 중에 당신의 말을 끊는다면 쏘아붙이거나 입을 다무는 대신 절제된 톤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또 제 말을 끊으셨네요. 제 생각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사과나 분노 없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단지 거울을 들어 보였을 뿐입니다. 또는 그들이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면 방어적인 자세로 끌려 들어가는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모욕처럼 들리네요. 그럴 의도였나요? 다시 말하지만 공격도 상황 악화도 없습니다. 단지 명확함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모호함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심고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차분하게 명확히 할 때 당신은 그 안개를 꿰뚫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순간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방어 기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단순하고 부인할 수 없는 용어로 비춰줄 때 당신은 그 이야기 속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그 개임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시성이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수가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확인이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공유된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왜곡된 틀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명확성, 당신 자신의 인식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 편에서 높은 수준의 평정심을 요구합니다. 분노하거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싶겠지만 그것은 대개 역효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훈련입니다. 감정적 반응성에 휘말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꾸준한 훈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접근 방식은 당신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식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는 사람에서 의도를 가지고 차분하게 관찰하고 대응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것은 심오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차분하게 비춰줄 때 당신은 그들의 약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떠오르는 강점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꾸준함을 통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환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열쇠, 아마도 가장 개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당신에 대한 힘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결정적인 가정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 승인, 인정, 심지어는 비난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가정 말이죠. 그들의 통제는 기생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힘의 이동은 당신의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그들의 승인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없는 가치, 목표, 관계에 기반하여 당신 자신의 조건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묘하게 당신이 만나는 것을 말렸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무시했던 취미나 직업적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심지어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 즉 당신의 신체적 건강, 지적 발전, 영적 또는 창조적인 삶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으로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당신의 세계에서 그들의 중심성이 환상이라는 것을 깊은 수준에서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련성을 먹고 삽니다. 부정적인 관심조차, 갈등조차 그들을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에서 그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구성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의존하는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함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인이나 비난이 무관해지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상 속의 대화를 연습하기 시작할 때, 또는 그들의 칭찬을 얻거나 비판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여전히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 자신을 당신 자신의 나침반으로 다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오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강하고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와의 대립 속에서 정의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진정한 관심, 진정한 관계, 진정한 의미에 뿌리를 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짜 탈출구는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떠나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에서든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인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수는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자율적이며 너무나 깊이 당신 자신의 것이어서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삶을 구축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일은 그들을 패배시키거나 폭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만하고 자유롭게 살아서 그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위대한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